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어느새 9월의 첫 주말입니다. 이제는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점점 사그라들고 이러다 보면은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날이 점점 차가워지면은 또 이 허리 아프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증상은 다릅니다. 증상에 따라서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는요. 우리 허리 건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세 분입니다. 공개클리닉 웰의 든든한 기둥 세 분이죠. 우리 천하장사 유리명인 그리고 강민주 씨까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허리 통증하면은 천하장사에게야말로 정말 먼 얘기 아닐까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오히려 저희 같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워낙 뒤집기도 많이 하고 네. 또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막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골병, 직업병이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허리가 많이 이렇게 아파요. 장마철에 좀 많이 아프셨겠어요. 장마철 되면 네. 더 아프면 욱신거리고 네, 네, 네.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내일 비가 올려나 이 소리가 그때는 그냥 진짜 뭐 흘러가는 이렇게 말로 들었는데 이제는 네. 실감이 납니다. 에이, 아이고 허리야. 내일 비 네.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 박경래 선생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내 몸이 일기예보다 딱 일기예보다 네. 언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막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이게 이런갑다 저기 저런 이래 생각한다면 다 아프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초월의 경지에 이르르셨네요. 우리 강민주 씨는 워낙 뭐 자세가 꼿꼿하시잖아요, 무대에서. 저는 오늘 사실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3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크게 나서 사실 허리가 척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여쭤볼 게 굉장히 네. 많아가지고 벼르고 좀 나왔습니다, 오늘. 네. 네,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들 아프다고 하는 곳이 이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는 허리, 머리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 함께할 주치의 원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박원욱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어디 가면 인기 제일 많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진짜 왜냐면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허리 때문에 다 고통받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 많아서 진짜 개인적으로 가면은 그런 어떤 질문들 많이 받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데. 그렇죠. 귀찮을 때도 사실은 있지만 네. 뭐 그게 환자 확보하는 건데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저 오늘도 계산하고 지금 있습니다. 환자 일단 최소 4명 확보하셨네요. 확보. 네. 네. 그래요. 보통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허리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는 아닐 텐데 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죠. 우리 허리 아프면 대부분 다 내 디스크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좀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디스크가 있을 때 허리만 아픈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다리가 땡기는 경우, 땡기거나 저리거나 이럴 때 우리가 디스크를 생각하죠.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디스크는 목은 거의 안 아파요. 팔만 저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순수하게 디스크만 있는 경우는 전체 환자 10%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비율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네.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해야지 디스크를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은 뭐 좀 목 디스크는 그렇게 아직까지 지식적 정보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목이 아프다, 손발이 저리면은 이게 내가 뭐 뇌가 이상이 있는지 생각을 보통 많이 맞아. 하시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나? 안 되나 하면서. 뭐 이렇게 왜 저리지 뭐 혈액순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디스크는 이게 진짜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어지간한 분들 조금 아프면 내 허리 디스크 왔다. 막 디스크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가 진단을 요즘 분들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네, 자가 네. 진단을. 허리가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비 올 때 되면 아프신 분들이 있고 이 증상이 좀 달라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차트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가 언제 어떻게 아프면 어떤 증상인지 어떤 질환인지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요거 중요해, 진짜. 첫 번째 증상 먼저 보겠습니다. 가끔 허벅지 통증이 있다. 허벅지. 근데 운동하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다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임원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침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 때 통증. 통증. 어?
앉아 있을 때 허리 통증, 허리 숙일 때 심한 요건 통증. 난데. 아 정말요? 네, 요건 네. 그리고 누워 있다가 일어설 때 심한 통증. 요건 아니야. 지금 저는 정상에 요 4개 중에 세 번째 거. 허벅지 통증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런 통증도 없어요. 근데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 일어날 때 바로 못 일어나요. 항상 이렇게 아이고, 그거 허리를 이렇게? 아니 허리를 틀어져 있다가 허리가 하고 이제 쭉쭉 피곤하면 이제 정상대로 자세가 돌아오고 안 그러면 허리가 틀어지면서 아프다. 그래요? 숙일 때. 저는 네. 4개 중에 3번째가 저한테 와 있는 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천하장사 이만기 네. 선생님의 증상은 어떤 건지 이거부터 먼저 좀 볼까요? 디스크? 네, 앉아 있을 때 허리 통증, 허리 숙일 때 심한 통증. 추간판 내장증? 내장증? 제가 내장탕은 종종 먹는데 내장증. 내장증은 또 뭐예요, 이게? 원장님. 내장증이 뭐고? 처음 보셨죠? 네. 아마 4개 중에서 제일 예측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내장증은 이 내장이 아니고 네. 내부에 장애가 생겼다 해서 디스크가 찢어진 걸 말해요. 어머. 디스크가 터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거는 터진 거하고 개념이 다르고 디스크가 찢어졌다는 건데 찢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 가지고 충격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앉아 있거나 숙일 때 이런 동작을 변할 때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위에 쪽 디스크는 색깔이 하얀데 네. 밑에 2개는 까맣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까만 디스크 저기에 이제 디스크가 찢어져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저렇게 까매집니다. 저게 위에 거는 좀 이렇게 그러네요. 하얀 게 네, 있는데. 예. 그래서 주간판 내장증이 아주 특징적인 저기 하늘색 표시해놨죠, 그죠? 네. 우리 이만기 선생님도 특징적으로 찍어보시면 저렇게 약간 아, 색깔이 좀 제가 변해 있을 수 얼마 전에 있겠네요. 찍었는데 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색깔이 위에는 약간 하얗게 돼 있는데 네. 그렇죠. 밑에 3개가 약간 좀 까매요. 까맣더라고. 바로 진단이 됐네요. 네. CT를 찍어 주간판 내장증. 그 내장증입니까? 네, CT는 진단이 안 됩니다. MRI에서만 진단이 돼요. 예, 예. 약간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뭐 다른 네. 증상들이 어떤 질환인지 좀 보죠. 가끔 여기에 허벅지가 통증이 있다. 요거는 염좌는 그렇죠. 그냥 약간 삐끗한 게 염좌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염좌가 있을 때, 염좌는 뭐 묵은 데다가 삐끗하거나 이런 건데, 염좌가 있으면 항상 종아리까지 절대 안 내려가요. 증상이. 아, 그래서 허벅지라고 여기 허벅지라고 딱, 제가 네. 특정을 지었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우리가 묵은 데다가 삐끗했을 때 허벅지까지 증상이 조금 있으면은 염좌라고만 생각해도 되고, 종아리까지 내려가면은 아, 디스크가 정말 터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 저는 왜 이렇게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막 그 좀 근육통. 아프잖아. 그럼 이게 근육통 잠깐 볼게요. 그럼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좀 아프면 통증입니까? 좀 뿌듯하고 하잖아요. 다리 볼게요. 통증이죠. 근육통 맞는데요? 근육통 맞네. 근육통 맞네. 뿌듯해. 이거 뿌듯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요 사각근이라 해서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이 뭉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좀 심한 편이고요. 허리가 아프고 뭐 활동하면 좀 나아진다 하면은 첫 번째는 근육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증상까지 보겠습니다. 누워 있다가 일어설 때 심한 통증. 이게 심한 통증이라는 게 의사 선생님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조금 아파도 심한 통증인데 저는 통증 얼마나 지수가- 심한 예. 통증 말씀하시는 거의 걸까요? 꼼짝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 꼼짝 못할 정도로 못 잘 일어납니다. 일어나기가 힘든 정도의 움직이지도 못해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면은 좀 뭔가 심각한 게 아닐까 심각한 싶은데요. 건데요. 그죠? 골줄. 허리가 부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미술 씨는 이럴 일이 없겠지만 네. 우리 경례 선생님께서는 누구였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맞아요. 그런 문제인데요.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 골절이 예. 올 수 있어요. 뭐 심지어 기침하다가 재채기 하다가 또 누워서 돌아 눕다가도 골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골절이 오면은 본인은 다친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이제 일어나려 그러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외래 진료를 할 때 골절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바로 드립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시멘트 시술을 하고 뭐 한 2주 지날 때까지 좀 점점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보조기예요. 보조기 아시죠, 그죠? 네, 그걸 차고 사실 굉장히 안정해야 되고요. 저는 사실 교통사고 나서 척추 골절이 났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정말 이 척추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었던 게 한 20일 정도를
옆으로 눕는데 한 20분 걸리고요. 음. 이쪽으로 눕는데 20분 걸리고 일어나는데 20분. 그러니까 되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하게 되게 심했었어요. 왜냐겠노. 병원에 얼마나 인생 끝날 계셨어요? 뻔했네. 예, 근데 저는 그때 잘못했던 게 전 허리가 잘못됐는 줄 알고 허리 쪽으로만 계속 아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 CT 촬영에는. 나중에 한참 뒤에 나중에 찍으니까 척추가 그 골절이 됐더라고요. 허리도 척추인데 네, 그때 아마 CT에서 처음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안 됐었어요. 그래서 MRI 찍어봐야 돼요. 네, 네, 네. 아. 근데 어쨌든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 타고 날랐는데 산에 이티예요, 이티. 산에 갔다 와다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타다가 진짜 앞으로 날랐어요. 어머머머. 날랐는데 뒤에다가 뭐냐면 이게 전화기를 네. 이 뒤에다가 이제 넣어놨어요. 넣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 자전거 타고 넘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안 넘어져. 이게 안 넘어져. 그냥 나는 그대로 날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딱 떨어지거든요. 낙법이네요, 낙법. 낙법은 내가 의도적 낙법이지만 이건 낙법이 그냥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실 그냥 뻔했다. 아무 그냥 네. 공중 부양 날아갔는데 딱 하면서 제가 허리에 전화기를 놨던 게 그게 이제 진짜 그 위험한 거였거든요. 근데 해필이면은 옆에 있는 행돌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가 딱딱딱 부러졌고 아이고. 만약에 가운데 척추가 만약에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때렸으면은 네. 내가 볼 때 심한 척추 골절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이고 일어서지 만기쌤 못할 상황이 인생 됐는데 끝날 뻔했네. 이게 지금 세 개 떨어져가지고 한 개는 붙었던데 두 개가 안 붙어 있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이것도 몇 년 됐죠. 그런 돌기는 안 붙어도 괜찮습니다. 안 붙어도 괜찮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허리 아픈 거 아니에요? 아까 내장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가장 환자를 흔한 게 확보하시는군요. 가장 네. 흔한 게 원장님 이게 디스크 하면 이제 다리 저림 현상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리 증상, 저림 증상 외에 또 뭐 또 다른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리 저림과 뭐 가벼운 요통이 디스크의 가장 주된 증상이긴 해요. 심하면 마비가 오고. 근데 그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병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 아시겠죠? 협착증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협착증은 지나다니는 요 통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게 협착증이고 지금 여기는 협착증 보이고 요거는 이제 얘는 이제 디스크가 디스크죠. 탈출한. 네. 저렇게 그렇죠. 까맣게 그 디스크가 그 하얀색 세로로 지나다니는 그게 길을 신경 막고 통로죠. 있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크는 배 쪽에서 신경을 누르는 거고 협착증은 등 쪽에서 신경을 누르는 거고 증상은 약간 차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확실히 증상만 애매하게 느껴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되겠네요. 혼자 진단하기 힘들잖아요.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닥터의 진료일기 보실 텐데요. 여기서도요. 다리도 저리고 불편한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힘드셨던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닥터의 진료일기 지금 보시죠. 오늘 진료일기의 주인공 75인 김봉수 씨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데 신경을 쓰고 걷기, 운동하시는데요. 70이 넘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이시지만 작년 초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다리가 살살 발이 살살 저리기 시작하면서 병이 오더라고요. 수술 안 할기라고 치료만 받으려고 뭐 잘한다 하는 데는 내가 다 다녀봤지 몇 개월로. 그래갖고 아무 호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다리가 저리고 이러니까 옳게 일도 못했지. 못하고 뭐 조금 볼 일이 있어 뭐 걸어가다가도 몇 분 아이고, 앉았다가 저기 또 쉬다 내다. 걸어가고 또 조금 앉았다가 또 쉬다 다리 주무리고 또 걸어가고 계속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자꾸 가다가 쉬어야 하셨대요. 그렇죠. 그 척추 협착증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죠. 파행이라고 잘 못 걷죠.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저렇게 앉아야 증상이 좋아져요. 아, 이거 진짜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히고 결국은 저렇게 수술했어요. 넓히고 나사를 고정해서 척추를 안정시키죠. 저런 수술을 해야지 증상이 좋아지고요. 수술한 지 잘 듣네. 1년이 넘은 지금은 걷기에도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시고요. 허리도 지금은 이제 말 꼿꼿하시죠. 좋아지고 허리도 말라지고 어깨도 지글떡했어 그때는 허리도 구덩하고 그래 그게 이제 다
다 안듯하다 아닙니까? 운동도 지금 열심히 내 이제 하시네요. 모습이. 아이고 그냥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끝났다 싶었지 처음에는. 그래 이래 아플 때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 생각했다고. 그 몸도 마음도 열악해지더라고. 그래 지금은 이제 이 완쾌가 되니까 다시 활동하고 싶지. 얼마나 좋을까. 아유, 아무래도 걷기가 힘들어지면 바깥 활동이 힘드니까 우울증도 오고 위축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뭐 결국 삶의 의욕도 없어지죠. 아, 진짜 연세도 수술하셔서 있고. 다행이네요. 이제 수술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역시 수술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수술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 전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네, 이렇게 수술 후에 재활 훈련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다행이다. 네, 그죠? 네. 예. 건강을 다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형부도 수술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후회를 얼마나 하시는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아프시다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 네. 경우가 또 많나 잘못하신 봐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진 네. 않아요. 네, 근데 네. 합병증이 생기고 하는데 옛날에는 절개 수술했잖아요, 그죠? 절개 수술하면은 요즘은 이제 달라졌지만 절개 수술하면은 이게 이제 좀 피도 많이 나고 근육 손상도 되고 해서 수술 후에도 허리 아픈 분들이 예. 제법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디스크는 거의 대부분 내시경으로 하거든요. 아, 내시경 수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구멍 하나 뚫느냐, 두 개 뚫느냐, 뭐 이런 하긴 차이인데. 오래됐어요. 20년 네, 정도 그렇죠. 전에 그때는 다 절개 수술이었을 예, 거예요.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내시경 수술하면은 사실 그런 합병증 사실 거의 없어요. 회복도 뭐 입원 뭐 한 3일 뭐 이 네. 정도 만에 이제 퇴원해서 치료하고. 허리 디스크가 별로 안 심한 경우는 어때야 됩니까? 그러게요. 수술 전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우리가 수술을 응급 상황일 때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시경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크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5% 정도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주위에는 수술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많아요. 잠시 허리 아파서 아니면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좋아지면은 말씀 안 하세요. 네. 수술을 했다 하는 분들만 아, 나했다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하는 환자가 훨씬 많죠. 그래서 네. 그런데 비수술 보존 치료라고 하는데 뭐 상식일 거예요. 주사 맞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통증 클리닉 뭐 이런 주사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기본 치료가 안 되면은 그런 통증 클리닉 주사도 합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면은 이제 시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시술 뭐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네. 시술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네. 제가 우와, 들고 이게 나왔는데 뭐예요? 어머야, 이거 지금 쓰던 거 이거 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끝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어머야. 하면은 네. 이렇게 움직여서 방향을 타서 이걸 와. 뚫어주는 거고 네. 또 그 다음에 요즘 풍선이라 해가지고 네. 끝을 이렇게 어머머, 약을 어머머, 넣으면 풍선이 어머머. 부풀어지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안에서 이걸 부풀면 이제 유착된 걸 풀면서 좀 더 공간을 확보를 하죠. 저도 한 번만 만져봐도 되나요? 그럼요. 너무 신기하다. 오. 이야. 우리가 사갖고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가지고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저거는 오. 전문 의료기기라서요. 아, 선생님. 그렇구나. 아, 이게 아, 이렇게 요거만 넣으면 그 풍선이 들어가서 그러면 요거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풍선 두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네. 이렇게 허리에다 이렇게 꼬리뼈 쪽으로. 안 터져요, 저의 풍선이. 이게 네, 우리의 거의 안 척추로 터지죠. 들어가서 터지더라도 조각은 남지 않게 아, 되게 돼 이렇게 있어요. 공간을 약간 아, 있네. 넓혀주는 풍선 있네. 거네요. 엄마야. 근데 저 되게 약한 거 같은데 저게 어떻게 뼈를 늘려줘요? 뼈는 늘리지 못해요. 디스크. 그러니까 신경하고 유착된 거를 벌려서 네네. 그게 공간을 확보하고 그게 약을 넣고 하는 거지 실제로 뭐 디스크가 터져 나온 거를 막 다 완전히 밀어넣고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 디스크 하면은 이게 뭐 협착증인지 네. 추간판 탈출증인지 사실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척추 질환들에 대한 오해를 우리의 척추처럼 올바르게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네, 카드라 통신의 울고 웃는 카드람과 인터넷 검색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와. 야, 오늘은 언제나 일단 우리 늘 바른 자세로 이렇게 바른 자세로 방송에 임하지 않습니까? 검색녀의 오늘만큼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근데 오늘은- 허리 하면은 또 허리하면 저죠. 네. 제가 평생을 허리를 써서 내가 천하장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허리도 아파도 많이 받고 또 치료도 많이 받아봤고 네. 또 그래서 제가 오늘만큼은 제 모든 정보를 세포를 다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특히 허리 쪽에. 아니 아까 네. 시작할 때는 허리 아프다 그러시고 이제는 또 많이 허리 하면 아파봤으니까 낮이 하시고. 많이 아파봤으니까 OX 극장은 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네, 원장님 첫 번째 문제부터 그럼 바로 주시죠.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거꾸리가 도움이 된다. 거꾸리가 뭔가요? 거꾸로 거꾸리 더럽히기만 많이. 예. 지금 빨치잖아요. 거꾸리도 거꾸리가 있어, 거꾸리가. 네, 이거는 내다. 그 헬스장에 매달려 있는. 그래서 뒤로 매달려가지고 다리 올리고. 예, 공원에 맞습니다. 공원에 거기도 가면 거꾸리가 거꾸리 있어요. 있다. 거꾸리 모르겠습니다. 타다가 죽을 뻔했다 이거. 거꾸리 안 타다가- 빠지갖고. 아니 이래가 자동으로 헬스장 네. 같은 데는 자동으로 하는데 이거는 밤에 운동하러 갔는데 자동이 안 돼갖고 안 빠지갖고 어찌 않게는 발이 작으니 쏙 빠지더라. 근데 이게 허리에 좋다고요? 허리에 이게 아까 이 협착증. 네. 이렇게 했던 거를 약간 이렇게 조금 늘어주면은 이게 막 제자리도 다 찾아가고 근육도 선생님. 털어졌던 척추도 털어졌던 골반도 네. 자기 자리를 이렇게 맞춰가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거꾸로- 요가 하시는 분들도 네. 물구나무 서기 하시잖아요.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같은 원리 그래서 아닐까요? 거꾸리가 이야, 근데 아주 이게- 척추 건강에는 네. 또 좋다. 아주 좋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블로그를 보니까 나는 거꾸리로 허리를 치료했다. 그렇지. 맞다. 네. 야, 거꾸리로 허리 편 사연 뭐 있네요. 이거 좋나 보다. 지식도 네. 저는 경험에서 온 오, 것을 네. 가지고 갔고 근데 어떻게 따라올래요? 부작용 거꾸리를 오래 했더니 허리가 아파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그걸 하루 종일 했는가 이거 봐. 좀 고민되네요. 하루 종일 하면 가용하면 안 뭐를 아니 된다. 원장님이 했어야 그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네. 계시는데 그래. 그럼 다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옵니다. 나 요거 저도 오지, 오죠, 당연히. 오지. 당연히 오. 아니, 내가 저도 실제로다. 가끔 하다 보면 굉장히 시원해지고 시원해. 그래요? 잠깐 좋던데요? 이랬으면 허리를 쭉 힘 쭉 빼고 있으면 그래 진짜 만신이 시원해. 맞다. 그건 뭐 사우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사우나하고 또 달라 이게. 모두가 오라고 할 때 X를 들 수 있는 용기. 그게 아이고. 바로 공개 클리닉 외래 MC의 길이니까. 많이 혼자 틀리면 어떡하려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부작용으로 허리가 아픈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왜요? 뭔 소리? 하차하는 면은 왜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가 아픈 거는 협착증 디스크 때는 허리 별로 안 아프다 했잖아요. 그죠? 다리가 당긴다 했지. 네. 맞다. 저리고 그래서 저리고 당기는 게 디스크의 거꾸리는 증상이라고 이제 하셨구나. 척추를 당겨줌으로 네. 해서 신경 압박을 덜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 저릴 때는 사실은 좀 괜찮은 면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염자와 골절이 있었죠, 그죠? 네. 그거는 허리가 주로 많이 아프죠. 그때 만약에 거꾸리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인 사람이 거꾸리로 왜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횡돌기 골절 이것도 거꾸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어디 뭐 밟을 때도 그렇고 매달렸을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는 근육하고 인대를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시원하게 느끼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요통이 사실 별로 없죠. 뻐근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거꾸리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정확한 원인을 모르면서 무조건 매달린다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 경각심을 제가 보여드리기 그럼 위해서 반반 엑스라고 어떤 건데 아닌가요? 그것이 역시 공개 클리닉 웰 MC의 길이니까. 아니, 오늘 근데 시작이 그 사람- 좋네요. 근데 그 사람도- 물구나무 서기가 두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머리로 피가 가서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고는 하네요. 네. 네. 그렇지만 잘못하면 머리에 피 터질 수도 있어요. 와, 아니 원장님. 이 팔은 원장님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야? 네. 뇌혈관 질환이나 네. 예를 들어서 네. 혈전 용해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꾸리는 적당한 시간만 여러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좀 덜 무서운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두 번째 문제는 노인의 경우 골다공증 골절 아까 이야기했죠. 엑스레이로 진단을 한다. 엑스레이로 진단을 한다. 요거는 진짜 검색 찬스를 좀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이미 왔습니다. 카더라가 왔나요? 벌써 네. 왔습니다. 벌써 왔죠. 뭐라고 왔나요? 예?
엑스레이 LTE보다 가능하다고 빠르시네요. 왔습니다. 예. 우리 뼈 사진은 근육이나 뭐 인대나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우리 MRI를 들어가고 또 CT를 들어가야 되지만 단순 노인성의 어떤 그런 골절은 뼈가 어찌됐든 뭐 금이 가거나 그쵸. 뭐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엑스레이 투시가 정확하게 그걸 통과합니다. 예, 통과를 해서 네. 골절은 반드시 엑스레이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엑스레이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골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를 보니까 뭐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얼추. 따라온다고? 네. O. 오, 엑스레이로 진단한다. 한다. 네. 오케이. 엑스레이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도 아닌 것 같다. 엑스레이 응. 그때 찍었던 게 엑스레이도 아니고. 근데 원래 우리 뭐 삐면은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금가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쵸. 뭐 금 가는 거만 골절은- 보이도 안 거는 잘 안 그치. 보이잖아. 골절은 다 보이죠. 나는 아, 엑스레이 이게 진짜 못 믿겠더라. 골다공증성 그러니까 골절이라는 것은 속만 비어 있어서 겉에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아, 골다공증. 골다공증성 네. 골다공증성 골절. 아래 거잖아요. 그치 안에 거니까. 네. 나는 네. 나는 이거 엑스로 할란다. 우리 둘이는 짝 맞췄다. 그럼 저희도 한번 맞춰보죠. 네. 오. 아, 이건 거의 뭐 홀짝이네요. 홀짝. 들어볼까요? 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와. 아싸 봐라 카드남 죽었다 우리다 봐라.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못 맞춘 사람. 아, 요게 그게 골다공증성. 증성. 네.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뭔가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안 보일 수 있다는 아니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원장님의 말씀 저는 뭐죠? 그렇지만 하나도 짜부러진 게 없어요. 엑스레이에서. 그런데 환자는 아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엑스레이로만 진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MRI가 필수적이고 MRI를 촬영을 하면은 이 골절이 최근 골절인지 아니면 옛날 골절이 돼서 다 나은 건지가 확실하게 판명이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서 엑스레이에서 뼈가 짜부러졌다 이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네. 옛날 게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어서 별게 없는데요. 뭐 집에 가서 약이나 드시고 쉬세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 아, 오늘 문제 너무 어렵네요. 거의 뭐 의대생 된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좀 문제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아, 되는데 문제 어렵네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네. 문제를 내주니까 원래 패자의 그렇다. 변명은 그만 듣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허리 아프면 아까 누워 있으면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누워 있을 때 어디에 누워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는 허리가 아플 때는 딱딱한 바닥에 누워야 된다. 허리가 아플 때는 딱딱한 바닥에 누워야 한다. 아, 요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딱딱한 데 누워야 됩니다. 딱딱한 누워야 된다. 근데 푹신한 데 누우면은 오히려 허리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막 제자를 못 이기다. 찾아가. 아니 요즘에 굉장히 비싼 침대 보면은 이게 몸의 굴곡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딱딱한 침대는 그 받쳐주지를 못하고 그냥 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보니까 오히려 허리 그게- 통증 침대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굴곡에 맞춰서 요즘 이렇게 그죠. 징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침대 아시죠? 이게 좋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아니 저는 옛날에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온돌방에 잘 때. 그래. 그런데 요즘은 침대에 많이 자니까 이게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우리 어릴 때는 네. 방에 불 때 갖고 그렇지, 낮에 뜨뜻하게. 침대에서 이렇게 뜨뜻하게 찌지고. 이 수건도 하나 안 깔면 나 안 깝니다. 그대로 허리 아프고 나서 그대로 해갖고 딱. 온돌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치고 그때 허리 아픈 사람 아프다는 있었나? 분 한 번도 제가 없었다.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어허. 지식 어떻게 나와요? 부드러운 침대냐 단단한 바닥이냐. 네. 저는 허리 통증 침대 이렇게 치니까 이 침대. 전동 침대. 네. 제가 갖고 싶더라고요. 그 침대를. 네. 침대에서 TV도 보고 밥도 먹고 다 되던데. 아니, 저는 네. 지금도 왜냐면 이게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니까 허리가 더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래 이기다. 저 옛날에 허리가 그때 안 좋았을 때 물침대를 사서 네. 또 잡았거든요. 아 교통사고 때 좋더라고요. 예. 물침대가? 물렁물렁한 거. 예, 물침대가 근데 이게 다 근데- 받쳐주니까 선생님 아니죠? 그러면 저는 되게 여기서 또 좋았었던 갈리겠네요. 그래 나는 네. 이기다.
그러면 두 분 O하고 저는 O는 저랑 뭐 같이 X 가시겠는데요? 오로지 아니 오로 허리가 가겠습니다. 아플 때는 단단한 바닥에 눕는 게 좋다. 저는 반대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그죠? 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다. 아, 저희 네 사람이 이렇게 좀 갈리는데 정답 궁금하네요. 정답은? 부드러운 침대일지 딱딱한 바닥일지. 우리 정답 손에서 하나는 해야 하나는 맞추겠죠. 어쨌든 정답은 오늘은 다 X입니다. 아, 야, 이만희 원패. 아니, 아니. 선생님 그러면 내가 우리 영감이 하도 침대에 잘 낮게 사서 딱딱한 게 좋다 하면서 이랬는데 엄마 영감이 이거 보면 안 된다.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다들 좀 딱딱한 게 좋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침대가 푹 꺼졌어요. 푹 맞아요. 꺼지면은 뒤에 있는 근육도 늘어나고 인대도 늘어나고 해서 항상 염좌가 있거나 골절이 있는 환자들은 일부러 합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깔고 뭐 그렇죠.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저 옛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나도 오가 옛날 맞잖아요. 예. 우리 옛날이니까 오가 맞잖아요. 그쵸, 시시가 아닙니다. 저 옛날 사람. 나이 아니, 든 거를 누님하고는 그렇게- 옛날 사람, 우리는 그렇게 그래. 바닥에 그렇게 잤다니까요. 저희는 신세대예요. 저는 삑 한다 했겠죠. 우리는 옛날 사람은 그래 잤다. 옛날 사람 그렇게 잤다니까요, 네. 바닥에.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뼈가 부러지면은 원래 뼈의 위치대로 맞춰야지 이게 빨리 붙잖아요, 그죠? 예. 뭐 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원래 해부학적인 모양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치유가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는 항상 S 곡선을 이루는데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은 쭉 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인대가 오히려 늘어나요. 아. 그래서 원래 위치가 아닌 변형된 위치에서 낫게 되면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건 괜찮나요? 네, 이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침대 또 사야 되겠네. 무침대 괜찮거든요. 무침대는 뭐 엉덩이나 상체같이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데는 좀 들어가고 그래서 네, 허리 그쵸. 곡선, 척추 곡선을 맞춰주거든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맞아요. 침대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해부학적인 면을 생각해서 그 모양대로 나오잖아요. 뭐 침대가 네. 뭐 과학이니 뭐 이런 네, 말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서적들의 논문들이 해부학적인 위치를 맞춰주는 그 굴곡이 되는 맞춰주는 그런 침대가 좋고 근데 원칙이 또 있어요. 거기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는 원래 주무시는 데서 주무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 원장님 말씀대로 혹시 그 가구 쪽에 침대 쪽에 뭐 관계되고 이런 거 없죠? 전혀 한 게 없죠. 왜냐하면 네. 이게 잠은 진짜 잠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래. 맞아요. 이게 우리는 경례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막 침대에서 그래. 꿀렁거리고 막 이렇게 푹 들어가고 뭐한다, 이러면은 어. 잠을 못 자요. 딱딱하게 온돌 딱딱하게 뜨뜻하게 해놔놓고 덩어리 지지지. 덩어리 찌찌고 이러면 잠이 훅 오는데 이게 잠을 푹 자요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잠자리가 편한 것보다는 잠을 더 잘 자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편한 대로 딱딱한 데서 푹 주무시고 네. 오늘은 세 개 다 틀리셨네요. 자, 카더남과 검색녀의 대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 승리는 이 검색녀의 대결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거북목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 스마트폰 많이 보면은 자세가 참 안 좋아진다고들 하잖아요. 거북목 너무 심해서 아예 거북이 돼서 바다로 가라 막 이런 얘기도 있어. 근데 이만큼 자세가 좀 허리 건강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이 안 좋을까요? 실제로 자세가 안 좋아서 급성으로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너무 갑자기 안심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나쁜 자세가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나쁜 자세가 지속이 되는 뭐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쨌든 세월이 가면은 협착증이나 뭐 척추 관절염, 뭐 디스크 같은 게 발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볼 때 좀 조심시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모심기. 모심기. 신기. 못 심으세요? 안 심죠?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심었어요. 맞다. 네. 모심기는 허리 숙이는 거, 네. 그 허리 안 좋거든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우리 주말 농장 하잖아요, 그죠? 네. 텃밭 가꾸기, 쪼그려 앉아서 하는 거. 우리 경련 선생님 밭일 많이 하시죠? 저는 선생님 그거 비옷 있잖아요. 비옷.
비옷 입고 그래 펑퍼지게 이래 앉아갖고 이래 고치다고 아예 하는데 바닥에 네, 앉아서. 앉아 다리 쫙 펴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제가 권하지 않는 자세가 뭐냐면은 화투치기. 아, 명절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걸 해주는 거. 앞도치기 저거 진짜 허리가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아, 그럼 윷놀이도 굉장히- 비슷하게 앉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자세가 근데 중요하죠. 소리는 그래도 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영감이요 손바닥에 털이 났답니다. 옷에 장사한다고 하토를 못 치가 털이 났대요. 털 났단다 맨날. 그래도 손에 털이 있는 게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 자세를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가 디스크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있어야 디스크도 살 거잖아요, 그죠? 예. 디스크에 공급되는 영양분은 혈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투압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한 자세가 가만히 있으면은 디스크로 들어가는 영양분이 없어져요. 차단 다 돼버리죠. 네. 그러면 디스크가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리 숙이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들이 다 디스크 쪽으로 들어가는 영양분을 차단시키는 자세들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꼬고서 맞아요. 잘 앉거든요. 그게 너무 편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허리에 너무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꼬는 건 어때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설명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사실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정말요? 진짜요? 그렇죠. 좀 더 설명드리면 네. 다리를 꼬으면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과 외복상완이라는 이런 배 쪽에 있는 다리를 오므리는 근육이 당연히 질 수 있겠죠. 그럼 네. 편하잖아요, 그죠? 편하죠. 네, 그래서 권하지 않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다리에 아까 말씀드린 혈액순환 장애, 동맥경화증이 있는 네, 분들은 한 다리를 계속 꼬고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 왜 다른 쪽으로?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선생님요 나이가 들면 다리도 안 까진다. 진짜로 나이가 들면 네. 이 다리도 어디 가면 다리 착 미니 있고 다리 딱 돼. 어제 나이가 선생님. 들게 다리도 안 까져.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살이 찌셔서. 그럴까? 그래서 뭐 허벅지 어쨌든- 살찌는 그거 상관 있나?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살찌는 것도 허리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살이 찌면 다리가 안 꼬이져요. 안 꼬이네. 아이고. 그럼 나 살찌서 그러나? 그럼 근데 한 가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실 게 무조건 자세가 안 좋구나. 본인이 아파하고 불편해하는 자세는 안 좋은 거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몸이 자기한테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내가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자세를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가 불편을 느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원장님 자세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허리가 휘어진다는 이런 말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맞아, 좀 맞아. 관련성이 있는 어렸을 때 겁니까? 부모님이 네. 허리 꼬부라진다, 허리 펴라. 아니 진짜 이렇게 왜냐면 하시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것도 그 원장님 보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안 삐뚤어지다. 덩어리가 바로다. 이 등 쪽이 이렇게 꼿꼿이 서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 이렇게 된 애들이 참 많아요. 많죠. 이렇게 된 애들이 의외로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얘는 패라 그러면 잘 안 펴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세가 좀 휘어지는 것도 그러면 정설입니까? 그렇죠. 자세 때문에 오는 측만증이든 후만증이든 그거는 사실 자세 교육만 하고 운동하면은 거의 대부분 좋아져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 좀 삐뚤어진 애들 보면은 자세 바로 해라고 네, 이야기하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많이 보는 척추의 변형 환자들은 그런 자세 때문에 오는 경우보다는 다른 경우인데요. 사진 한번 보일까요? 네. 자세 때문에 오는 척추 측만증은 저렇게 세 달 뒤에 저절로 좋아졌어요. 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운동도 하고 일단 생활하면은 잠시 휘어졌다가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세가 많이 다른 원인으로 휘어지는 게 이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특발성 척추 어때요? 측만증. 어머, 너무 휘었는데? 많이 틀리는데? 어각 많이 엄청 틀어졌네. 심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옆에 폐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폐가 한쪽은 완전히 찌그러졌죠. 아, 어쩌겠노. 예, 저렇게 되면은 실제로 폐 기능이 떨어지고 2차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와서 수명이 단축이 돼요. 장애도 생기고. 근데 저거를 이렇게 휘었는데 이게 어떻게 펼 수 있어요? 저렇게 심한 경우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게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어머야, 저렇게 어머 저거는
나사를 뻑이다, 야, 받고 세상에. 저렇게 수술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수술 전에 저렇게 폐가 찌그러진 거 보이죠? 네, 네. 오른쪽은 다른 애 같죠, 그죠? 네. 키도 수술하면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겠어요. 걔는 8cm가 컸어요. 와. 동네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머리 그냥 땅바닥에 붙고 다리하고 비슷한데 일었을 때가 이래 자꾸 억지로 일어서더라. 그런 사람은 배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 그런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그 젊으실 때부터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먼 일, 반일 하면서 다 꼬부러서 쪼그려 앉아서 일하고 특히 밤에는 또 뭐 바느질도 바느질. 앉아서 하시고 또 뭐 자주 콩나물 따듬고 이런 다 바닥에 앉아서 하시기 때문에 등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근육이 다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울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수술하면 됩니까? 근육이 없을 때는 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를 이렇게 펼 수 있는데 요래. 근육이 없으면은 이렇게 다시 넘어가요. 전체가 다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 대신 등 쪽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필요하면 병원에서 뭐 인대 강화 주사 이렇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동, 평소에 자세 중요합니다. 아유, 척추 건강.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미리미리 해야 되니까 안 아플 때 하셔야 됩니다. 척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법 오늘 원장님이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척추에 특별히 좋은 운동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제가 수술한 환자들한테도 재발률을 떨어뜨리는 운동이고 또 기존에 병이 좀 진행되는 분들한테도 병이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느리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네, 기대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댁에서 뭘 이렇게 청소하더니 뭘 많이 짚잖아요. 그죠? 네. 짚을 때부터 평소에 습관이 들어야 돼요. 자, 나쁜 자세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허리 숙이죠. 아까 네. 말씀드렸죠. 모신기 자세. 안 저 좋다는 이렇게 거. 짚는데. 그럼 원래 다 이렇게 짚는 네.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안 좋다는 걸 아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는 이런 겁니다. 무릎 구부리기. 이게 항상 버릇이 돼야 됩니다. 버릇이 돼요. 물론 무릎이 많이 아프면은 적당하게 이 비율로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떤 운동이 또 좋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소에 자세고 아까 네. 이제 허리에 우리 코어 근육 강화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두 가지죠. 아실 거예요. 스쿼팅. 아, 스쿼트. 네. 네, 시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유지하는 겁니다. 무릎 너무 많이 구부러지면 무릎에 무리가 되니까. 얼마나 유지해야 되나요? 그거는 능력에 따라 다르죠. 처음에 뭐 10초, 여기서 되시면 10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스쿼팅 다 아시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프랭크 운동이라고. 엎드려 뻗쳐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팔꿈치를 팔굽혀펴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팔꿈치로 바닥에 대고 허리와 상체를 다 들어서 하는데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오면은 안 좋은 자세. 물론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를 내리고 수평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걸 몇 분 정도 해야 돼요? 분이 안 들리실걸요. 이게 많이 하는 분들도 처음에 1분, 2분? 네. 10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범 보여주는 선생님도 약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괜찮으세요? 약간 지금 얼굴이 이게 빨개지셨는데. 네. 끌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많이 힘들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해봐봐. 앞으로 그러면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괜찮은지 한번 네. 좀 봐주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이미 곡소리가 너무 많이 이미 나는데요? 아이고 소리 나왔어. 네.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뭐 네. 이래서 자자자자자. 자, 잘하네. 시작. 어머 잘하네요. 네. 둘. 파이팅. 3, 4, 5, 고개는 육. 어떻게 해야 되나? 칠. 오 좋은데. 그 자세가 딱 좋습니다. 10초 지났고요. 5초 남았다. 7, 8, 9, 안 들린다. 30초. 이야. 나도 될까나. 나는 안 이게 돼. 장난 10초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10초. 10초. 10초 도전. 10초만까지 그뭐 하지. 얘는 그래도 운동 잘한다. 아 힘들어. 갑자기 다들 운동 바람이 이렇게 꼭 이렇게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헤이. 초를 이제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고 아침, 네. 점심, 저녁으로 자, 좀 요렇게. 자주. 네, 요래 갖고 예, 네. 허리 그래? 들고. 듭니다. 예, 됐어요. 예, 좋습니다. 고개를 바닥을 완전 보실게요. 들어야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떨리기 일곱, 여덟, 떨리기 시작. 아홉, 열, 10초. 그도 잘하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저 팩팩 돌아가고. 그렇지만은 1분까지 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네, 네. 가벼운 운동도 이렇게 네네. 하면서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그리고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식재료가 우리의 척추에 좋을지 궁금하시죠? 요리명인 박경래 선생님의 건강밥상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맛난 음식 만들어주고 몸에 좋은 맛난 음식 하는 박경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엉으로 요리를 할 건데 이제 우엉은 우리 몸에 또 안 좋은 게 없다 하지만 몸에 어구야고 좋답니다. 또 이거는 우엉은 칼슘 우리가 멸치하고 우엉하고 이래 먹으면 더 흡수율이 빨라서 효과가 더 좋다 하네. 그럼 오늘 우엉 요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거 우엉인데 물에 안 담그고 그냥 놔두면 이게 저 감독님 멘트로 쯤에 갈변이 됩니다. 그 이제 갈변된다 하는 건 색깔이 변한 겁니다. 그 요걸 일단은 살짝 데치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안 끓어도 살짝 이래 끓는 물에 넣었다가 덜어내면 됩니다. 요거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썰을 때 파프리카 이렇게 두껍게 썰으니까 이렇게 이래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것도 시장에 사면서 새송이 버섯이라고 생각이 안 나가고 언제는 막 한 개 생각하면 10개 잡은다. 요것도 한번 넣어보시대. 어디 가면 내가 갖고 싶다 하면 다 나오고 이란다. 하다가 심심하면 하나 집어도 되고. 감독님 하나 드릴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집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중국집 가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고구마 전문 갖고 쓰는데 우리는 지금 집에서도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섞는데 자, 요거는 자, 고구마 전분입니다. 또 고구마 하면 또 못 알아 몰라. 이 고구마 전분입니다. 이게 자 반죽을 요거 원래는 밀가루에 요거 한 묻히 갖고 하면 더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걸쭉해져서 안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래 좋은 거 먹고 어쨌든가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감사합니다. 야, 아유, 이 더운 날에 불 앞에서 이거 튀기느라고 고생 많이 아유, 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야, 먹는 게 오니까 왜 이렇게 생동감이 확 돌지? 네. 근데 여기 소스에도 들어간 채소가 워낙 많아서 이거 무조건 부먹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먹어도 돼요? 맛있겠다. 탕수육은 이게 원래 안에 고기가 들어야 되잖아요. 고기 같아요. 고기가 아닌데 너무 맛있어. 고기 같아요. 음.
우리가 왜 버섯 탕수는 종종 먹잖아요. 근데 우엉 탕수는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버섯보다 우엉이 식감이 고기. 맛있는 것 같은데요? 맛있어요. 쫄깃해가지고. 식감이 훨씬 좋은데 너무 그리고 맛있다. 우엉이 향이 좋잖아요. 끝향이 정확하게 안에 살아있네. 우엉 이게- 그 김밥에서만 넣어 먹을 생각했지. 저도 그렇게 생각 먹었어요. 못했는데. 사실 네. 우엉이 난 저렇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아니 요리 즐겨 하신다면서요. 우엉 요리를 안 해봐가지고. 자, 우엉 탕수 몸에 좋은 우엉도 잘 챙겨 드시고 여러분 운동도 골고루 하셔야겠죠.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알려주시는 한 줄 처방전입니다. 한 가지 자세로 오래 있으면 병이 된다. 그러니까 뭐 앉아 있든 다리를 꼬든 서 있든 너무 한 가지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제일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편한 자세라고 해도 여러분들 10시간 동안 꼼짝달아 누워 있으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서 있다가 너무 허리 아프다 해서 앉아 있으면 편하죠. 근데 앉아서 10시간 있으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자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 하면은 그쪽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이나 관절이 움직임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척추든 관절이든 빨리 망가질 맞아,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아무리 좋은 자세라 그래도 그 자세로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있으면은 특히 안 이제 좋다. 척추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안으로 영양 공급이 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자세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논문에 있는 판넬인데 여기 보시면 자세에 따른 디스크 내부 압력이라고 그렇죠. 써 있네요. 근데 디스크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은 잘 찢어져요. 추간판 내장증 아까 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워 있을 때를 압력을 91로 하면은 서 있으면은 539 네. 높아지죠 당연히. 근데 앉으면은 편할 것 같죠? 더 높아져요. 그냥 어머머. 앉는 게 서 있는 것보다는 그렇네요. 좀 더 안 좋은 자세예요. 네. 그 다음에 모신기 자세 어때요? 엄청 올라가죠. 아우. 거의 배 넘게 올라가네. 뭐 3배 정도 죽을 올라가네. 때도 이제 스피드 무릎을 좀 굽히고 죽는 네, 네. 이런 그렇죠. 버릇을 들여야 되겠네요. 여기서 물건까지 들으면은 이게 뭐 4배, 5배씩 막 올라가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압력이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를 넣으면은 300이에요. 축구공에 바람을 꽉 넣으면은 111이거든요. 저는 또 공차면 위험하다 하는 건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조심하라고 할 뻔. 그러니까 이 정도 운동하면 좋지. 그러니까요. 공은 쳐도 되는 거고. 공기 압력이 네. 압력에 대한 그렇죠. 데이터 수치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인데 디스크에 가지는 압력이 이렇게 높으면은 당연히 좋지 않을 거겠죠. 그래서 아까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내주시죠.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뿌리 채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1번. 있나요? 멸치. 2번, 2번 우유. 3번. 3번. 네. 우엉. 너무 어려워. 문제를 좀 쉬운 거 내주세요. 너무 네. 어렵다. 네. 척추 질환은요, 여러분. 오늘 저희 공개 클리닉이랑 함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증상도 다 너무 다르고요. 질환도 다릅니다. 섣부르게 혼자서 진단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에 운동도 틈틈이 하시고요. 바른 자세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이라도요, 허리 한번 쭉 펴고 기지개 켜면서 활기찬 주말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리 이렇게 펴주세요. 허리. 고생하셨습니다.